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원식 현 국방장관은 국가안보실 실장에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각각 내정됐는데요. 새로운 인물보다는 기존에 있던 인물들의 보직을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전국 돌파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가안보실장에 새롭게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 경호처장 출신의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데,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장호진 안보실장과 관련한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 윤 대통령이 이분을 왜 신뢰하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지난주 4박 5일 동안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전국 돌파에 나섰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으로 어수선한 외교안보 라인에는 인적쇄신이라는 처방을 내렸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대응책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관련해선 국민 대통합을 위해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힘자랑으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어떠한 정략적 의도도 없었으며 국민 통합을 위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단으로 앞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때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야의 첨예한 정치 공방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방송사법 제2요구안을 제가했는데요. 여야 합의가 아닌 그런 방식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공영방송 운영의 틀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밖에도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한 조언도 경청할 예정인데, 원전 문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을 겨냥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나온 보도 중에 눈길이 가는 대목이 아무래도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쇄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의식한 조처가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을 다시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고, 전임 국가안보실장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습니다. 분위기는 쇄신하되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에 새롭게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 경호처장 출신의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데,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다소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과연 누구길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까지 만들어 곁에 두려 하나, 이런 의구심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잠시 장호진 안보실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1982년 서울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졸업과 동시에 외무부에 입부한 장호진은 줄곧 외교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로 파견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외교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식적인 공직 일선에서는 퇴직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주로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외교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1일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그간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장호진 안보실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배짱 있는 전략가, 이 말이 아무래도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자면 정부는 지난 6월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새로 체결한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협정 전문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자 즉각 압박 외교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때 장 실장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에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침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관리 외교 차원이었는데 첨단 무기를 상당수 보유하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는 것이 러시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정보 판단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상이 장 실장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장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러 대사로 러시아 통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외교부 내에서 전략가로 유명한 장 실장은 지난해 4월 외교부 1차관에 발탁됐다가 불과 8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참고로 장 실장이 주로 대사로 근무할 당시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이에 따른 서방 국가의 대러 경제 제재 발동, 또 한국의 제재 동참으로 한러 관계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급기야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대사로서 외교 활동에도 커다란 제약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은 다른 서방 국가와는 달리 당시에도 러시아 당국자들과 관저에서 식사를 할 정도로 인맥 관리에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장 실장을 따로 만난 것도 장 실장이 대사 시절에 충돌과 협력의 포인트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외교부 안팎의 평가가 그래서 나왔던 것인데요. 장 실장은 외교부 1차관 때부터 북러 무기 거래 등과 관련해 한러 관계는 한쪽이 아닌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적 카드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언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실제 장 실장의 발언 뒤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북러 간 조약은 북한이 침략받을 경우에만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발을 빼는 푸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을 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아픈 카드임이 확인된 것이라는 평가가 즉각 나왔었습니다. 이런 푸틴의 발언 뒤 장 실장은 강조하고 싶은 건 러시아 측에서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라며 한국의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해 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현재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좀 소원해진 측면이 있는 반면 러시아와는 강하게 밀착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장호진 같은 배포 있는 전략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와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장 실장을 곁에 두려 한 게 아닐까 이런 관측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